61번 문제입니다.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실질 생산성 증가율이 5%이고 물가상승률이 2%라고 하면 명목 임금의 인상분은? 정답은 3번의 7%입니다. 생산성 임금제는 생산성 증가에 따른 이익 분배를 노사 간에 상호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성 임금제에서의 명목 임금 상승률은 노동 생산성 증가율 5%와 물가상승률 2%를 더한 것이므로 7%가 정답입니다. 6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기본급, 2번 직급수당, 3번 직무수당, 4번 특별급여. 정답은 4번의 특별급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무 관련 직책, 직급, 직무수당을 포함합니다. 특별급여, 초과급여,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업적수당과 생활보조수당은 제외가 됩니다. 63번 문제입니다. 효율임금 정책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켜서 작업 중에 태만하지 않게 한다. 2번 고임금 지불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의 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고임금은 노동자의 퇴사를 감소시켜 신규 노동자의 채용 및 훈련 비용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3번 고임금은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귀속감을 증대시킨다. 4번 고임금 지불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지원 노동자의 평균 자질이 높아져 보다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64번 문제입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는? 1번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설정할 때, 2번 임금이 개별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에 근거하여 설정될 때, 3번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 4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할 때. 통계적 차별은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임금을 결정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65번 문제입니다. 실업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일 때 실업률은 0이다. 완전 고용은 자연 실업률에 해당하는 실업자만 존재하고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가 모두 고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2번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것이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3번 일기불순 등의 이유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일시적 휴직자는 실업자로 본다. 일시적 사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일시 휴직자는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4번 실업률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4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66번 문제입니다. 임금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기본급과 수당 등의 임금 체계, 2번 임금 지급 시기, 3번 노동 생산성 수준에 따른 임금 수준, 4번 고정급제와 성과급제 등의 임금 형태. 임금 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의 임금 지급 시기입니다. 임금 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임금 체계, 임금 수준, 임금 형태가 있습니다. 67번 문제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정보 수집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동안의 실업 상태로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실업은? 1번 계절적 실업, 2번 마찰적 실업, 3번 경기적 실업, 4번 구조적 실업. 정답은 2번의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기업 사이에 서로의 요구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일종의 마찰이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68번 문제입니다. 직업이나 직종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형태는 1번 직업별 노동조합, 2번 산업별 노동조합, 3번 기업별 노동조합, 4번 일반 노동조합. 정답은 2번의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1번의 직종별 노동조합은 동일 직업,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산업, 기업의 구별 없이 개인 가맹의 형태로 결성한 노동조합입니다. 3번 기업별 노동조합은 하나의 기업 또는 사업장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에 관계없이 결합한 노동조합입니다. 4번 일반 노동조합은 직종별, 산업별, 기업별로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직종, 산업,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입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사용자의 부당 해고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 발생되는 효과로 오른 것은 1번 고용수준 감소, 근로시간 증가, 2번 고용수준 증가, 근로시간 감소, 3번 고용수준 증가, 근로시간 증가, 4번 고용수준 감소, 근로시간 감소. 정답은 1번의 고용수준의 감소와 근로시간의 증가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기업의 신규 고용 수준은 감소하는 반면에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노동수요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번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2번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 3번 노동의 대체 혼란성, 4번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입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의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인 대체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체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의 탄력성도 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71번 문제입니다.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2번 경기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다. 3번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4번 비수요 부족 실업은 경기적 실업을 의미한다. 총 수요의 부족에 따른 수요 부족 실업의 현상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업의 유형으로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72번 문제입니다. 노사관계의 세 가지 주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노사관계의 세 가지 주체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73번 문제입니다. 노동자 7명의 평균 생산량이 20단위일 때 노동자를 추가로 1명 더 고용하여 평균 생산량이 18단위로 감소하였다면 이때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의 한계 생산량은 정답은 1번의 4단위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량은 총 생산량의 증가분을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총 생산량은 노동 투입량에 노동의 평균 생산량을 곱한 것입니다. 노동자 7명의 평균 생산량 20단위의 총 생산량은 140단위이며 노동자 1명 추가에 따른 노동자 8명의 18단위의 총 생산량은 144단위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량은 144단위에서 140단위를 차감한 4단위의 노동 투입량 증가분 2를 나누게 되면 결과는 4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4단위가 해당됩니다. 74번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회비를 징수하는 숍제도는 1번 유니온숍, 2번의 에이전시숍, 3번의 클로즈드숍, 4번의 오픈숍. 정답은 2번의 에이전시숍입니다. 1번 유니온숍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에 일정 시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강제가입 제도입니다. 3번의 클로즈드숍은 사용자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노동조합 조합원에 한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제명되거나 탈퇴하면
사용자는 무조건 해고시킬 의무를 지는 제도입니다. 4번의 오픈숍은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나 채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운 제도입니다. 75번 문제입니다. 정부가 임금을 인상시킬 때 오히려 고용이 증대되는 경우는 1번 공급 독점의 노동시장, 2번 수요 독점의 노동시장, 3번 완전 경쟁의 노동시장, 4번 복점의 노동시장. 정답은 2번의 수요 독점의 노동시장입니다. 대부분의 수요 독점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이 수요 독점자가 됩니다. 수요 독점 시장에서 정부가 유효한 임금제를 실시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랐을 때도 고용량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고용량이 증가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량과 임금 모두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이 노동 수요 독점 시장입니다. 76번 문제입니다. 노동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노동공급 곡선 형태는 1번 수평이다, 2번 수직이다, 3번 우상향이다, 4번 우하향이다. 정답은 1번의 수평이다입니다. 노동공급 탄력성이 무한대, 즉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노동공급 곡선은 수평이 됩니다. 탄력성의 값이 0인 경우는 노동공급 곡선은 수직이 됩니다. 77번 문제입니다. 소득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성장산업이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2번 행정적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번 임금 억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4번 급격한 물가상승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득정책은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그로 인해 많은 불평등과 비효율의 문제도 있습니다. 소득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초래, 성장산업의 위축, 행정적 관리비용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노동공급 곡선이 그림과 같을 때 임금이 W0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한다, 2번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한다, 3번 대체효과가 규모효과를 압도한다, 4번의 규모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한다. 정답은 2번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한다입니다. 대체효과는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가 여가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며 소득효과는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여가시간과 소비재 구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임금의 상승은 노동공급의 감소를 유발하며 노동공급 곡선이 후방굴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79번 문제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조합 구성이 용이하다, 2번 단체 교섭 타결이 용이하다, 3번 노동시장 분단을 완화시킬 수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 노동시장 내 기업 간의 임금 조건과 임금 수준의 격차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분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번 조합원 간의 친밀감이 높고 강한 연대감을 가질 수 있다. 80번 문제입니다. 파업이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힉스의 파업이론에 의하면 사용자의 양보곡선과 노조의 저항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파업기간이 결정된다. 니은 카터 챔벌린 모형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때 발생하는 사용자의 비용이 노조의 요구를 수락했을 때 발생하는 사용자의 비용보다 클 때 노조의 교섭력이 커진다. 디귿 매부리 이론에 따르면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작을 때 파업이 발생한다. 정답은 1번의 기억 니은입니다.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클 때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